부족한 우리에게 교사의 사명을 맡기시어 믿음의 얼굴이 유산을 다음 세대에 전달할 수 있도록 역할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고 3번이나 외치셨던 그 음성이 우리 귓가에 메아리 칩니다. 잃은 양 한 마리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목자처럼 한 영혼을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함에도 게으름과 안일함에 빠져 사명 감당에 소홀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교사대학을 통하여 우리의 흐트러졌던 마음을 다시 세우길 원합니다. 영아부부터 고등부까지 헌신하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이 시간 배울래요 섬길래요 교사대학을 통하여 교사들을 위로하며 새 힘으로 무장하는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에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동안 주께서 함께 하셔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이를 해치지 못하게 지켜주시고 세상의 헛된 가치관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귀한 믿음의 가정과 선생님들에게 말씀으로 양육받게 하시고 세상의 일꾼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청소년들에게도 올바른 성의 가치관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간 어른들만 모르는 우리 아이들의 성과 연애란 주제로 강의를 하시는 정혜민 목사님께서 기도하며 준비하신 강의를 하실 때 충분하고 효과적으로 잘 전달하게 하시고 강의를 듣는 우리에게도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교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교회학교를 허락하시어 자라나는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특별히 부족한 우리에게 교사와 사명을 맡기시어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전달할 수 있도록 역할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고 3번이나 외치셨던 그 음성이 우리의 귓가에 메아리 칩니다. 잃은 양 한 마리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목자처럼 한 영혼을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함에도 게으름과 안일함에 빠져 사명 감당에 소홀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교사대학을 통하여 우리의 흐트러졌던 마음을 다시 세우길 원합니다. 영아부부터 고등부까지 헌신하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이 시간 배울래요 섬길래요 교사대학을 통하여 우리 선생님들을 위로하여 새 힘으로 무장하는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에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동안 주께서 함께 하셔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이를 해치지 못하게 지켜주시고 세상의 헛된 가치관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귀한 믿음의 가정과 선생님들에게 말씀으로 양육받게 하시고 세상의 일꾼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청소년들에게도 올바른 성의 가치관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어른들만 모르는 우리 아이들의 성과 연애란 주제로 강의를 하시는 정혜민 목사님께서 기도하며 준비하신 강의를 하실 때 충분하고 효과적으로 잘 전달하게 하여 주시고 강의를 듣는 우리에게도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교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강의를 전해주실 분은 성교육 상담센터 수매 대표이신 정혜민 목사님입니다. 어른들만 모르는 우리 아이들의 성연애라는 제목으로 강의 전해주시겠습니다. 요즘 우리의 자녀들을
더 잘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귀한 배움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목사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제 소리 잘 들리시지요? 네네. 네. 네. 오늘 뭐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실은 직접 얼굴을 뵙고 이야기하면 참 좋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줌으로 여러분과 함께 또 만나게 돼서 참 반갑고 좋습니다. 1시간 정도 동안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제목 그대로 어른들만 모르는 우리 아이들의 성과 연애에 대한 이야기들을 선생님들과 좀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실은 성이라고 하는 주제는요. 예전에는 좀 뭐라고 할까요? 청소년 아이들한테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셨었는데요. 요즘 이제 저희 센터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제 이야기들이 오세요. 그래서 저는 아마 오늘 여기 영화부 부서부터 이제 모든 부서의 선생님들이 지금 이 방송으로 함께 이제 교사 강의를 듣고 계실 텐데요. 제가 이렇게 강의는 하지만 좀 선생님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강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어서요. 선생님들 뭐 이미 줌으로 많이 강의를 하셨어서 방법을 좀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밑에 보면은 채팅창이 있어요, 선생님들. 채팅창으로 선생님들께서 그때그때 조금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는 것들을 실시간으로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그 질문을 보면서 강의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앞에서 또 소개를 충분히 해주셨지만 저는 성교육 상담센터 숨이라는 곳에서 이제 제가 섬기고 있고요. 저는 이렇게 딱 보면은 목사인 것 같이 안 생겼죠. 네. 저는 굉장히 미용실 언니 같다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 듣고 네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교회에서도 이제 사역을 하고 있지만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안학교에서도 제가 교사로 있었고요. 그리고 여자 중학교, 그리고 남자 고등학교, 그리고 최근까지는 또 한 여자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현장에서 느꼈던 건 우리 아이들이 저도 이제 목회자였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봤던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 전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이들의 진짜 모습이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좀 현장에서의 이야기들을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대의 아이들에게 건강하게 연애에 대해서 성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는 여러분 딱 보시면 굉장히 젊어 보이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저 사람이 뭘 알겠어 하시겠지만 여러분 저는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 결혼 사진인데요. 저희가 벌써 이제 좀 있으면 결혼한 지 10년이 다 돼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이제 결혼을 했고 저희 남편도 얼굴을 딱 보시면 저희 남편도 그렇게 안 생겼지만 목사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목사 커플이고요. 저희 집에는 또 한 명의 남자가 있습니다. 네, 6살 된 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들을 키우는 한 아이의 엄마로서 또 한 남자의 아내로서 또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이런 목사로서 여러분과 함께 좀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좀 자세하고 솔직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전에 우리 선생님들께 좀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선생님 그게 뭐냐면 저는 항상 이렇게 뭐 강의를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선생님들한테 항상 질문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들 여기에서 아이들이라고 하면 좀 영아부랑 고등부랑 차이가 좀 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이렇게 질문을 바꿔볼게요. 이 아이들의 수준, 아이들의 이제 조건을 어떻게 거냐면 이 아이들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한참 공부해야 되는 나이입니다. 네. 자기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만약에 이런 제자 혹은 나의 아이가 만약에 어느 날 선생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막 남자친구, 여자친구 손을 딱 잡고 선생님 앞에 나타나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저 오늘부터 얘랑 사귈 거예요. 저 오늘부터 얘랑 1일 됐어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자, 한번 선생님들 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나는 이 아이가 어떻든지 간에 이 아이의 연애를 적극적으로 찬성할 수 있다. 찬성한다. 하진 선생님 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찬성한다. 손 드신 선생님도 계세요. 자, 손을 안 드시는 선생님들이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 그러면 바로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나는 적극적으로 막
반대하는 건 아닌데 그냥 이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고 한참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그냥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더더욱 연애를 하지 않고 좀 교회 안에서는 예배만 잘 드리고 또 이 아이가 그냥 공부를 위해서 뭐 비전을 위해서 이렇게 좀 노력했으면 좋겠다 하는 선생님들 한번 손을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네. 이 질문에 이제 많이들 손을 들고 계십니다. 네네. 번쩍 드시는 선생님도 계시네요. 네,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마 오늘 특별히 이제 뭐 초등학교 고학년 그리고 중등부, 고등부 같은 경우에는요. 선생님들이 이미 부서 안에서 또 이런 친구들 막 연애를 자유롭게 하는 이런 제자들 때문에 그냥 정혜민 목사님이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딴 거 필요 없고 우리 아이들한테 연애가 지금 니네한테 그렇게 필요한 게 아니야. 그리고 니네는 지금 교회는 열심히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리고 니네는 지금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니네가 연애하지 말고 조금 더 건강하게 성을 조금 더 지켰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길 바라시는 선생님들도 분명히 많이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저는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 싶냐면요. 결론적으로는 선생님들 여기에서 지금 계시는 선생님들 중에 물론 10대 때 연애 안 해본 선생님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이 강의를 하고 있는 저조차도요. 제가 첫 번째 연애를 몇 살에 시작했냐면 10살에 시작했습니다. 네. 10살에 시작했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연애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제가 선생님들께 건강하게 우리 아이들의 성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제가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아이들한테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어떤 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성교육의 방법을 저한테 들으시려고 하시면 안 돼요. 성교육은요, 내가 무엇을 가르치냐보다 실은 가장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성을 어떻게 생각하고 누리고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은 이 질문을 선생님들께 드려본 겁니다. 아마 조금 이렇게 아이가 없으시거나 아니면 조금 이제 나의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시는 선생님들께서는요, 뭐 아이의 연애에 대해서 뭐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편하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혹여라도 지금 자녀가 뭐 청소년이거나 자녀가 이렇게 연애를 하고 있어서 좀 골머리를 앓고 계시는 선생님이자 부모님들께서는요, 아마 이게 다가오는 체감하는 게 좀 다르실 거예요. 근데 저는 선생님들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선생님들 우리가 아이들의 연애를 우리가 먼저 함부로 사겨라 사귀지 마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권한은 저희에게 없다는 겁니다. 그럼 저는 선생님들께 뭘 가르쳐 드리고 싶냐면 우리 아이들의 연애는 막을 수 없다면 그렇다면 이 아이들이 어떻게 건강하게 이 성을 누릴 수 있는지 그 좋은 멘토의 역할을 선생님들이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선생님들이 조금 생각을 다르게 가지시고 오늘 강의를 좀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께 좀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아마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선생님들 중에요. 결혼을 하신 선생님들도 계실 거고 결혼을 안 하신 선생님들도 계실 겁니다. 그죠? 근데 저는 선생님들께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어른으로서 교사로서 그리고 내가 부모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성교육을 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뭐냐?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성을 어떻게 누리느냐.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내 배우자와 함께 성생활을 얼마나 만족스럽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결혼을 아직 안 하신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만났을 때 뭐 스킨십이라든지 이런 성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가 실은 우리가 교사로서 아이들을 대할 때 모든 것의 그런 근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 같은 경우에도 우선 처음에는 아이들을 대상으로만 강의를 했다가요. 나중에 제가 뭘 알게 됐냐면 아이들이 성강의를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지도하고 아이들을 양육하는 어른들이 먼저 성교육을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은 저희 센터 같은 경우에는 요즘 굉장히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래서 부모님들 특별히 선생님들도 저희가 이제 강의를 하지만 부부 성강의를 굉장히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성을 건강하게 누리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이런 성교육이 건강하게 나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선생님들이 좀 점검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선생님들한테 물론 나중에 우리 아이들한테 어떻게 말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십시오라는 굉장히 디테일한 이야기도 하겠지만요. 저는 선생님들의 그런 생각들을 하나씩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선생님들이 먼저 변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제가 항상 아이들한테 질문하는 게 있어요. 얘들아, 니네는 성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거나 이랬을 때 누구를 찾아가니? 라고 질문을 해보면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어른을 찾아갈까요? 부모님은 절대로 안 찾아갑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 아이들은 나랑 되게 사이가 좋아서 우리 아이들은 나한테 다 얘기하는데 성에 관련된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는 너무 순진하고 뭐 모르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시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경험을 생각해 보더라도요. 아무리 부모님이랑 어른들이랑 친하다고 해도요. 성에 관련된 아주 은밀한 나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른들한테 이야기하는 것, 특별히 부모님한테 이야기하는 건 쉬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요, 믿고 따를 수 있는 좋은 어른을 찾아가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할 때 제가 부모님 찾아가라는 이야기는 실은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누구를 찾아가라고 그럼 이야기를 하냐면 특별히 뭐 교회나 학교나 이런 곳에서 만나게 되는 네가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믿고 따를 수 있는 좋은 어른을 찾아가라고 저는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신앙적인 멘토링을 해줄 수 있는, 그래서 교회 선생님이 정말 좋은 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 이 방송으로 강의를 듣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 또 교육자분들께서 가장 우리 아이들의 좋은 멘토가 되어주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선생님들은 굉장히 당혹스러워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여기 보니까 선생님들 계신데 제가 한번 쿡 한번 찔러 보겠습니다. 우리 조헌옥 선생님. 네, 선생님께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네, 이거 음소거 한번 해제해 주시고요. 선생님, 어느 부서 선생님이신가요? 유치부요. 유치부이십니까? 그러면 아직 뭐 유치부라서 우리 아이들이 너무 애기애기하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아동부나 아니면 중고등부를 맡고 있을 때 우리 친구가 선생님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생님, 헌옥 선생님, 제가 실은 야동 중독이에요. 선생님, 제가 자위 중독이에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 선생님, 이 친구에게 어떻게 멘토링 해주시겠어요?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어. 네. 아시죠? 네. 감사해요. 네, 괜찮아. 감사해요. 네, 나중에 또 물어볼게요. 자, 제가 왜 이렇게 선생님께 여쭤봤냐면 대부분 이제 우리 친구들한테 교회 선생님을 찾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교회 선생님들이 강박에 휩싸여 계십니다. 뭐냐면 좀 전에 우리 헌옥 선생님은 되게 좋게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보통 예를 들어 우리 친구들이 찾아가가지고 막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 제가 야동 중독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면 좀 내가 신앙이 좋다 하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요. 바로 그 친구한테 뭐라고 하냐면 네 안에 있는 음란마귀가 떠나가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그러면서 같이 손을 잡고 기도하고 걔한테 막 성경 구절 보내주고 걔 막 이렇게 기도로 이끌려고 하고 금식하자 뭐 새벽 예배 가자 이렇게 하시거든요. 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최악의 성교육입니다. 네, 저는 교회 선생님들께서 하실 수 있는 가장 좋은 대답은 이미 헌옥 선생님이 하셨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지금 음소거는 되어 있지만 선생님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보시고 웃으세요. 활짝 웃으세요. 네, 활짝 웃으시면서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도 그랬구나. 나도 그랬어. 이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선생님들. 자,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 아이가 선생님의 교회에 어떤 아이가 선생님을 찾아와서 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이거는요, 굉장히 좋은 신호입니다. 뭐냐면 다른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을 선생님한테 이야기했다는 건 뭐냐면 선생님, 저는 지금 선생님을 신뢰하고 있어요.
라는 것을 아이가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놓고 아이가 머리로 모르는 게 아닌데 아이가 머리로 다 알고 있는 것을 기도해야 된다. 네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다. 네가 신앙심이 없어서 그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이들은 그 다음부터 그 선생님에게 찾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을 대상으로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는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이와 함께 충분히 편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훈련하셔야 돼요. 실은 이것은요, 어린이집에서 제가 이제 5살부터, 이제 저희 아들이 6살이기 때문에 저희 아들도 이제 제가 이제 상담을 해주고 있거든요. 저희 아들도 지금 여자친구가 있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은, 네, 그런, 폭풍의 시절을 겪고 있는데요. 제가 저희 아들이나 아들의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을 앉혀놓고 한 번씩 이제 성교육을 할 때에도요, 이 친구들도 굉장히 유치부 친구들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른한테 이야기하는 것을 꺼려 하는데 본인들 굉장히 공감해주고 수긍해주고 이렇게 얘기하면 막 아이들이 이야기를 되게 편하게 하더라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이런 자세가 우리 교사들한테 필요하다. 제가 왜 우리 어른들이 그런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제가 아이들을 그걸 알게 됐어요. 뭐 초등학생 친구들도 그렇고요. 중고등학생들도 그렇고요. 내가 성에 대해서 물어볼 사람이 없다 보니까 자꾸 뭘 찾아가게 되냐면 야동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야동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어른들이 좀 진지하게 바라보셔야 되는데, 자, 여러분 저는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일반 초등학교에서도 제가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제가 얼마 전에 일반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수업을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수업을 마치고 딱 집에 가려고 했더니 10살짜리 친구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요즘 누가 야동을 컴퓨터로 핸드폰으로 봐요. 저희는 이걸로도 본다는 거예요. 뭡니까? VR이에요. VR로도 아이들은 야동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다. 어른들이 생각하셨을 때는요, 이 야동이라고 하는 문제가 10대 아이들만의 문제다. 그리고 초등학생 아이들은 이것을 안 볼 뿐더러 아이들은 이것을 모른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요. 저는 기독교 중독 연구소라는 곳에 이제 제가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각종 중독에 빠져 있는 아이들을 상담하고 있고, 그리고 중독에 빠져 있는 어른들을 상담하고 있고, 제가 중독에 관련된 상담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 중독이라고 하는 건 10대 아이들, 특별히 남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요, 모든 연령대의 문제입니다. 지금 제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이 방송으로 강의를 듣고 계시는 선생님들 중에서도요, 실은 어떤 중독에서 헤어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야동일 수도 있고요. 자위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뭐 알코올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니코틴, 뭐 담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뭐 도박이라든지 아니면 성중독, 다양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내가 탐닉하고 중독에 빠져 계시는 선생님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왜냐면 제가 왜 아냐면 지금 저랑 상담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요. 50대, 60대 장로님들 중에서도 저와 함께 이런 야동이나 음란물 중독 때문에 상담하고 계시는 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남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여학생들 그리고 여성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중독이라고 하는 거 아마 요즘 우리 아이들 이제 부서에서 이렇게 보시면요. 뭐 야동이나 음란물 중독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게임이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 각종 중독에 빠져 있는 아이들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그런 가정들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중독 강의를 하러 온 건 아니지만 야동 중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중독에 대한 부분을 한 꼭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보통요 아이가 이렇게 뭐 게임 중독이다 그러면 컴퓨터를 없애요. 그리고 핸드폰 중독이다. 그러면 바로 핸드폰을 투지폰으로 바꿔버립니다. 이렇게 하면 이 아이들의 중독 문제가 여러분 해결될 것 같지만 실은요.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위험성이 있냐면 그 근본적인 원인의 그 뿌리가 같기 때문에 이걸 없앤다고 할지라도요. 중독은 이게 행위가 끊어지면 다른 것으로 옮겨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중독을 제대로 되게 이해를 못하는 상태에서 그냥 아이가 야동을 보고 자위를 하고 막 이런 각종 중독에 빠져 있는데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아이한테 그냥 기도하자라는 단순하게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절대로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중독에 빠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특별히 여기서 청소년 부서 이제 그 초등학교 고학년을 담당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은요, 이 아이들의 음란물이나 자위의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보셔야 됩니다. 좀 진지하게 바라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단순하게 야, 성경에 요렇게 적혀 있으니까 그거 보면 안 돼, 그거 죄야 라고 이야기하는 성교육은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최악의 교육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제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공감에서부터 시작한다. 자,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너희가 사춘기고 너희가 한참 이성의 몸이 궁금하는 이때에 그래, 볼 수도 있어. 하지만 말 그대로 이것을 그렇다고 해서 야, 봐도 되니까 다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이 아이가 어떻게 이것을 분별하고 어떻게 이것을 조절할 수 있는지, 중독자로 빠지지 않게끔 하는 것이 실은 이 성교육의 목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아이들의 일구어수 일투족을 가지고 뭐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굉장히 자세하게 하나씩 이야기해 주시려고 하시지만요, 성교육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적인 어떤 이런 성경적인 성교육을 할 때 목표는 어떻게 두셔야 되냐면요, 어른들이 미처 제어하지 못하고 어른들이 미처 알지 못하는 아이들이 그 상황들 속에서, 이 아이가 그 상황 속에서 건강하게 분별력을 가지고 건강한 기준을 세워서 이것을 분별해내고 본인이 건강하게 일어설 수 있는 그 힘을 길러주는 것이 실은 성교육의 가장 큰 목적이어야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아이들한테는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중독을 가지고 찾아왔어요, 아이들이.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 저는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저는 중독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알잖아요. 그러면 중독에 빠지는 아이들의 공통적인 원인을 선생님들이 알고 계시면 굉장히 쉽게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중독에 대해서 왜 어떤 사람들이 중독에 빠질까? 그 원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요인들이 있지만요, 중독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크게 보는 주요한 원인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 애정결핍입니다. 저는 그래서 선생님들께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아이들의 가슴 속에 구멍이 뚫려 있는 아이들일수록요, 이런 중독적인 성향에 빠지기 쉽다는 겁니다. 이건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특별히 아이들한테 네가 믿고 따를 수 있는 좋은 어른을 찾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유가요, 딴 게 아닙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아이들이 가슴에 구멍이 뚫려 있는 상태에서 자기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그 상태에서 네가 기도해야 돼, 네가 성경을 읽어야 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아이한테 책임을 떠넘기시면요, 이 아이는 그 중독의 늪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만약에 이런 아이의 상담을 이렇게 들으셨다면 그 부모님도 만나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 아이의 구멍이 해결될 수 있도록 선생님들께서 그 사랑의 지지대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애정결핍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거냐면 가정에서부터 비롯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우리 어른들은 바로 이렇게 생각하세요. 가정에서부터 애정결핍이 비롯된다? 그러면 그 아이가 이혼 가정의 아이이거나 뭐 한부모 가정이거나 조부모 가정의 아이일 경우에 이 아이가 애정결핍을 느끼나?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 굉장히 재밌는 데이터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 요즘 우리나라 여기 이제 초등부 아이들 그 선생님들 계시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드리면요, 우리나라 요즘 초등학생 아이들 중에 ADHD 증상을 보이는 학생들이 굉장히 급증했습니다. 그런데 뇌과학적으로 보면요, ADHD에 빠진 아이들은요, 뇌사진을 찍어보면 일반인과 뇌가 다르대요. 근데 우리나라에 굉장히 놀랍게도요, ADHD라고 이제 판정을 받은 아이들의 뇌사진을 막상 찍어보면 뇌사진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아이들이 그런 행동을 보이고 왜 그렇게 힘들어하냐면, 그래서 의사가 그 이재원 박사라는 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 카이스트 뇌공학 박사신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 아이들이 뇌는 정상인데 이런 행위를 보일까, 이렇게 중독에 빠질까를 봤더니 거의 대부분의 원인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거냐면 부모님의 양육 태도에서 비롯된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양육 태도, 그러니까 요즘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아이한테 사랑한다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요, 굉장히 아이한테 과잉적으로 사랑을 부어주시는 부모님들이 늘어났어요. 요즘 이제 부모님들이 교회에서도 보면요, 굉장히 아이들이 어떤 교육의 형태에 따라서 교회를 옮겨 다니시는 부모님도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이게 너를 사랑해서야 라는 명목하에 아이를 학원을 막 엄청나게 보내신다던가, 아니면 아이한테 아이의 그 앞길까지도 부모님이 정해놓으신 그런 가정들 있죠. 그런 가정들일수록 부모님은 자녀한테 사랑을 부어준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과잉된 사랑 속에서 자란 아이들이 오히려 부모의 사랑을 못 느낀다라는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사,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께서 이 부분을 잘 보시고 단순하게 그냥 그 아이의 문제로만 바라보실 것이 아니라 부모님과도 그래서 밀접하게 상담을 해보시면서 이게 전체적으로 같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전체가 이 아이를 회복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마중물의 역할을 선생님들이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야동이나 음란물에 있어서도 특별히 다시 돌아와서 우리 청소년이나 초등학교 고학년 친구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저는 그때 어떻게 했냐면요. 이 아이가 언제든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찾아와서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계속 열어줬었어요. 특별히 제가 상담 기법을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그 아이의 그 부분을 제가 들어주고 이 아이가 그럴 수도 있다라는 그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제가 인정해주고 나도 그랬어. 나도 그랬지만 우리가 함께 회복되어 가보자 라고 이야기했을 때 상당 부분 많은 친구들이 회복되는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께서 그런 회복의 동반자가 우리 아이들에게 좀 되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선생님들께 조금 뭐 성교육에 대해서 그래서 이야기하자면요. 좀 눈치채셨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 성교육을 저희 센터에서는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면 우리는 보통 섹스나 스킨십이나 이렇게 신체적인 것을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성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뭐냐면 너다움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존중의 교육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다움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나의 주체성을 확립하는 교육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우리다움을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성교육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하게 그냥 막 이럴 때는 스킨십은 이렇게 해야 되고 야동은 이렇게 해야 되고 단편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는지에 대한 결국은 관계 그 자체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저는 선생님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믿고 따를 수 있는 좋은 어른을 찾아가라고 했을 때요, 그 어른의 조건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결혼한 어른을 찾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한 신앙적인 멘토링을 해줄 수 있는. 그러면 왜 제가 결혼한 선생님을 찾아가라고 하냐면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저도 이제 결혼하기 전부터 이런 강의를 했었는데요. 제가 제 스스로도 봤을 때 결혼 전과 후를 비교해 봤을 때 가장 달라진 게 뭐였냐면 성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뭐냐? 관계를 바라볼 수 있는 시야의 차이였어요. 제가 성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 그 자체를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결혼한 어른을 찾아가라고 하는 건 관계에 대해서 시야를 더 넓게 가지고 계시는 선생님을 찾아가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지금 결혼 안 하신 우리 청년부 선생님들 혹시 계시다면 저는 청년부 선생님들한테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아직 자기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턱대고 그 아이들이랑 성에 관련된 아주 딥한 상담을 잘못 들어가게 되시면 실제로 주일학교 안에서 굉장히 문제가 일으키는 경우들을 너무나도 많이 봤기 때문에 혹시라도 결혼 안 하신 선생님들께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성에 관련된 이런 상담을 진행하게 되실 때에는요, 반드시 결혼하신 선생님과 함께 짝을 이뤄서 파트너를 이뤄서 이런 상담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선생님들께 선생님들이 이런 아이들의 좋은 멘토링의 역할을 해주시기 위해서는 이렇게 좀 우리가 먼저 좋은 어른으로서의 준비가 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선생님들께요 지금부터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고 우리가 어떻게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만족하고 우리가 어떻게 나의 연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내가 건강하게 성을 누리느냐가 실은 성교육의 첫 번째 출발점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좀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교사 강의이지만 오늘 부부 세미나는 아니지만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선생님들 중에 내가 결혼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내가 내 배우자와 함께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하고 있지 않으신 분들, 관계가 원만하지 않으신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그리고 내가 결혼은 안 했지만 내가 굉장히 연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부적절한 어떤 성적인 관계를 지속적으로 맺고 계신 선생님들께서는요.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그런 삶의 스토리들을 삶의 이야기들을 먼저 점검해 보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요. 제가 관계이기 때문에 관계의 가장 기본이 뭐겠습니까? 사랑입니다. 그렇죠? 사랑이 그 자체잖아요. 저는 사랑의 필수 요소를 먼저 조금 하나씩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자, 선생님들 사랑이요.
영어로 어떻게 됩니까? LOVE입니다. 그죠? 제가 요 네 글자를 가지고 한번 선생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선생님들, LOVE. 자, 사랑의 필수 요소 중에 이 네 글자로 시작하는 단어들 뭐가 있는지 한번 첫 번째 제가 한번 짚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L. 뭐가 있냐면요.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요, 감정적으로 하는 것, 예, 물론 처음에 감정적으로 시작하는 건 맞지만 반드시 배워야 되고 노력해야 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희가 부부 세미나를 하거나 교사 세미나를 하거나 이랬을 때 항상 대화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가르쳐 드리는데요. 오늘은 뭐 그런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이렇게 배워야 된다라는 것.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터놓고 솔직해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터놓고 솔직하게 할 수 있냐면 말로. 그냥 행동만 하면 안 되시고요. 이제는 사랑을 표현해야 됩니다. 말로요. 그래서 이 개념이 이제 조금 있다가 우리 아이들에게 성적으로 이제 성에 관련된 멘토링을 할 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이 뭐입니까? 공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사랑의 필수 요소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때 굉장히 필요한 게 뭐냐면 상대방을 공감하고 상대방과 함께 어떤 대화로 이런 것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의사소통, 대화의 능력을 선생님들이 먼저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것을 먼저 안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 아이들을 그러면 어떻게 멘토링, 건강하게 우리 아이들을 멘토링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 영아부, 유치부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뭐야, 저 강의가 너무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들한테 너무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 저는 선생님들께 뭘 이야기하고 싶냐면 저는 이 모든 개념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알고 계셔야 우리 아이들을 그 큰 범주 안에서 아이들을 양육하여 나가실 수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아까 제가 사랑의 요소는 뭐라고 했습니까? 존중해주고 그걸 말로 표현해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제가 이 데이트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영유아 유치부 선생님들을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우리 미취학 아동들을 위한 성교육의 팁을 하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은 선생님들이 부모님들이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아이들 성교육을 언제 시작할까요? 그걸 많이 물어보세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이제 막 5살이고 4살이고 이런데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한테 어디까지 성교육을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선생님들 잘 들으십시오. 그래서 제가 아까 앞에서 성이라고 하는 건 신체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그 자체를 이야기한다라고 이 부분을 왜 이야기를 했냐면 사람은요, 언제부터 성교육을 먼저 시작하냐면 놀랍게도 그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성교육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먼저 맺게 되는 관계가 가정이에요. 그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평상시에 서로에게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아이들은 보면서요. 사랑하는 사이에는 저렇게 말하는 거구나. 사람을 존중한다는 건 저런 표현이구나. 라는 것을 아이들은 배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유치부 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조금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성교육, 우리 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이 아이를 인격체로 바라봐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아무리 애기라고 해도요. 저희 부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 저희 아이가 깐난애기 때부터 저희는 계속해서 이 아이의 몸에 대해서 너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야기하면서요. 저희가 아이가 조금씩 말을 하고 소통하기 시작하고 대답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저희가 뭘 하기 시작했냐면 저희는 부모인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원하지 않으면 그 아이한테 끌어안거나 억지로 뽀뽀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이거예요. 우리가 보통 어른들이 이렇게 하세요. 엄마, 아빠 이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아이를 좀 키워보신 분들은 애가 깐난애기인데 막 우는 게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막 잡고 볼을 막 뽀뽀하고 안고 그럽니다. 그러면 애가 어떻게 해요? 막 싫다고 막 이래요. 싫어 막 울어요. 그러면 막 싫다고 하는 게 그게 너무 귀여워서 막 계속 뽀뽀하고 막 끌어안고 그럼 애가 엥 하고 울면 엄마, 아빠는 막 까르르 웃으면서 너무 귀여워 이러고 그때서야 끝이 나요. 자, 어른들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귀엽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애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건 폭력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부부는 어떻게 했냐면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아이한테도 감정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계속해서 훈련을 시켰거든요. 너도 인격적으로 우리가 존중해 줄게.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아이가 아니, 싫어. 이것을 표현할 때부터 저희는 어떻게 했냐면 엄마가 네가 너무 예뻐서 그러는데 엄마가 한번 꼭 안아봐도 될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에이, 부모 사이에 무슨 자식 관계에 그렇게 하냐라고 이야기하시겠지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자녀들도 한 명의 인격체로서 존중해주는 것을 선생님들이 부모님들이 먼저 교육을 한 아이는요. 절대로 자기가 몸이 중요하다는 것을 주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행위를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아이의 허락 없이 아이를 끌어안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저희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건아 엄마가 네가 너무 예뻐서 그런데 엄마가 너를 꼭 안아봐도 될까? 근데 저희 아들은 지금 굉장히 훈련이 잘 돼 있어서 아니 나는 지금 그럴 기분이 아니야 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그래 그럼 나중에 엄마 아빠랑 안고 싶을 때 엄마가 다시 물어볼게. 그리고 저희는 안 해요. 근데 이거를 아이한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일부러 이것을 이제 훈련하기 위해서 저희는 어떻게 했냐면 아이가 저희 동의 없이 막 달려들거나 아니면 제 가슴을 만지려고 하거나 저의 몸을 만지려고 했을 때 제가 일부러 뭐라고 했냐면 건아 엄마도 지금 피곤하고 힘들어서 네가 이렇게 만지는 게 엄마가 너무 싫으니까 나중에 우리가 같이 스킨십 했으면 좋겠어? 라고 제가 거절해요. 이건 왜 그러냐면 본인도 존중해 주지만 상대방도 존중할 수 있게끔. 그래서 저는 우리 영아부 유치부 선생님들한테는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 아이가 아기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싫어도 막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있어서 존중하고 그리고 자기의 이야기를 건강하게 찡찡거리면서 하는 게 아니라 솔직하게 할 수 있는 이런 표현을 가르쳐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성교육이다라는 말씀을 선생님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유치원에서도요 굉장히 동급생 아니면 뭐 막 언니 오빠 막 이런 사이에서 이런 굉장히 끔찍한 성범죄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실제로요. 그래서 이런 존중하고 주체성을 가지는 교육을 교회에서부터 저는 먼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요. 이제 우리 아이들, 뭐 초등학생 친구들부터 이제 조금 이제 데이트하는 친구들한테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트, 필수 요소, 영어가 어떻게 됩니까? 데이트가 DATE입니다. 자, 요 네 글자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D로 시작하는 단어 이게 뭐가 있을까요? 어떤 게 첫 번째로 필요할까요? 아마 뭐 우리 선생님을 딱 이렇게 얘기하면 데이트에 있어서 돈이 필요하죠. 네, 달러가 필요하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선생님들도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첫 번째로 이제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요. 첫 번째는 요거입니다. 디스커션입니다. 디스커션은요, 뭐 토론이라는 뜻이 있지만 실은 논의, 상의. 이거 조금 더 크게 얘기해서 뭐냐면 나의 이야기를 누군가한테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항상 이야기하실 때는요 뭐라고 성교육을 해주셔야 되냐면 네가 아까 제가 이건 충분히 말씀을 드렸어요. 네가 너의 친구나 아니면 너의 근처에 있는 뭐 형이나 이런 뭐 누나나 언니나 오빠나 이런 사람들한테 가서 이런 성에 관련된 상담을 할 것이 아니라 믿고 따를 수 있는 좋은 어른을 찾아갈 수 있게끔 선생님들께서 안내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그런 어른이 내가 되어줄게. 선생님을 찾아와서 이야기를 해도 돼. 라고 아이들한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또 하나, 우리 아이들이 디스커션 해야 되는 두 번째 대상은 누구냐면 어른 말고요. 두 번째 대상은 바로 자기가 사귀고 있는 상대방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우리 선생님도 좀 불편해하실 거예요. 아니 애들끼리 어떻게 이거를 한다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하시겠지만요. 제가 그래서 아까 디테일하게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사랑의 요소들 중에서 아주 감정적인 것, 아주 솔직한 이야기들을 서로 공감하면서 어떻게 하라고 했죠? 말로 표현하는 것이 사랑의 필수 요소라고 했잖아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뭐 데이트 코칭을 해주거나 아니면 데이트 디자인을 해주거나 우리 아이들의 어떤 이런 연애에 대해서 상담해 줄 때 제가 굉장히 많이 깨달은 게 뭐냐면 아이들이 대화하는 방식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건 아이들만 모르는 게 아니라 어른들도 모릅니다. 결혼하신 분들 중에서도요. 그리고 결혼을 안 한 연인들과의 관계에서도 보면요. 항상 대화를 보면 양쪽 두 사람 중에서 갑의 위치에 계신 분들이 계세요. 대부분이 이제 어떤 분들이 갑의 위치에 계시냐면 좀 감성이 충만하신 여성분들이 갑의 위치에 계십니다. 막 대화하다가 신경질 내다가 한번 앙 울어버리면 남편들이나 남자친구들은 미안해 내가 너한테 맞출게. 자, 이런 식으로 대화가 흘러가기 쉬운데요. 자, 뭐 100% 그렇지는 않지만 자, 이런 식으로 대화가 흘러가는 것 건강하지 않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면서 건강한 대화라는 건 뭐냐면 한 가지의 어떤 갈등되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두 사람이 동등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결국에는 성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속에서 남성과 여성이 어떻게 균형을 이루고 조화를 이뤄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자기의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특별히 감정뿐만 아니라 이제 뭐 성에 관련한, 제가 아까 성이라고 하는 건 두 사람의 관계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뭐 스킨십도 있지만 나의 감정적인 부분도 건강하게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조금 아이들이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두 번째 A는 뭐냐면요, 어드밴스입니다. 제가 굉장히 뭐 이렇게 어렵게 뜻을 쓰긴 했지만요, 이건 뭐냐면 성장입니다. 자, 성장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연애를 건강하게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뭘 보시면 되냐면, 이 아이가 이렇게 연애 전과 후를 비교해 봤을 때 얼마만큼의 성장함이 있었냐, 이겁니다. 솔직하게 말해볼까요? 우리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연애하는 것을 우려하는 가장 첫 번째 원인이요, 뭐냐면, 이유가 뭐냐면 성적 떨어질까 봐. 이 아이가 한참 공부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 때에 연애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일 안 하고 요것만 할까 봐 걱정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을, 이 어른들이 걱정하는 이 지점을 애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애들이 압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다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앉혀놓고 네가 주저리 뭐 아무리 뭐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소명 이렇게 얘기해도요, 이 아이들은 엄마가 아빠가 선생님이 나 성적 떨어질까 봐, 나 학교 생활 제대로 안 할까 봐 이러는 거구나 라고 안다고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건강한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때 팁이 있어요.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그거를 맨 앞에 내세우시면 안 되고요. 어떻게 이야기하셔야 되냐면, 예를 들어 건강한 관계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제가 지금 제 눈앞에 있는 남자 선생님께서 이제 성함이 엄신국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좀 이렇게 중등부시니까 제가 죄송합니다. 선생님을 제가 좀 오늘 이렇게 좀 제물로 삼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신국이 오빠랑 제가 사귀어요. 예를 들어. 네. 사귀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건강한 관계라는 건 이런 거라는 거죠. 신국이 오빠가 내가 사귈 때 신국이 오빠가 맺고 있는 다양한 관계가 있을 거예요. 뭐 친구라든지 뭐 내가 모르는 다양한 친구, 그리고 가족들과의 어떤 그런 관계들이 있겠죠. 이런 관계를 서로가 존중해 줘야 된다 라고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 그게 뭐냐면 또 신국기 오빠가 자기의 어떤 비전과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그 시간들을 서로 존중해 줘야 된다. 이 얘기를 굉장히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건강한 관계라는 것은 결국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한다고 해서, 내가 신국이 오빠를 좋아한다고 해서 그 오빠에게 집착하거나 매달리거나 나의 삶을 다 내려놓고 그 오빠한테만 올인하는 것이 건강한 관계가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자신의 삶이 무너지지 않으면서 같이 성장하면서 건강하게 뚜벅뚜벅 앞으로 걸어나가는 것이 건강한 거야 라고 아이들한테 돌려서 이야기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10대 아이들이 연애를 하거나 했을 때 어른들은요, 얘네가 사고 칠까 봐 무섭다는 얘기를 하시는데요. 실은 이렇게 건강하게 아이들의 데이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강하게 멘토링을 해줄 수 있는 어른들이 없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자기 또래 있는 친구들한테 상담하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자기들의 늪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런 좀 세상을 아시고 관계에 대해서 폭이 넓으신 우리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에게 이런 한 단계 한 단계를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세 번째, 저는 뭘 이야기하냐면 절제가 필요하다. 자, 지금 굉장히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열심히 이제 쓰시는 선생님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자, 선생님들 잘 들으세요. 제가 개념을 이야기했는데요. 요 개념만 안다고 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와, 이 개념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 열심히 이제 뭐 상담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실까봐, 착각하실까봐 제가 지금부터 실전 문제를 하나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이 만약에 이런 아이들이, 이런 커플이 선생님을 직접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했을 때 선생님들이 교사로서 어떻게 상담해 줘야 될지를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 3가지의 요소를 가지고 실전에 한번 적용시키는 실전 문제를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학교에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쳤다고 했잖아요.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자, 우리 영화부 유치부 선생님들도요, 지금부터는 내가 진짜로 이렇게 좀 연애하는 이런 제자들에게, 혹은 이 아이들, 내 자녀가 이렇게 컸을 때 어떻게 상담해 줄지를 고민하면서 제가 질문할 겁니다.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남자 고등학교에 있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실제로 제가 18살짜리 친구들을 가르쳤습니다.
어느 수업 시간에 들어갔는데 맨 앞자리에 앉아있는 친구가 수업 시간에 핸드폰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제가 18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여자친구를 사귀었어요. 근데 이 여자친구랑 사귄 지 5일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친구한테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자친구가 카톡 보낸 지 10초 안에 대답을 안 하면 10초 안에 대답을 안 하면 여자친구가 불같이 화를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애는요 24시간 카톡 대기조입니다. 심지어 여자친구가 잠든 걸 확인하고 자요. 그리고 여자친구가 일어나기 전부터 깨어서 새벽부터 깨어서 기다려요. 이러다 보니까 이 친구는 뭐 가족들이랑 친구들이랑 뭐 밥을 먹거나 놀지를 못해요. 맨날 핸드폰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건강한 관계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핸드폰을 집어넣게 했습니다. 그리고 수업을 했는데 수업을 마치고 나서 이제 종이 쳐서 다음 주에 보자 인사하고 제가 문을 열고 나왔는데 그 밖에 누가 서 있었을까요? 그 여자친구가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근무한 학교가 어디라고요? 남자 고등학교요. 근데 여자 고등학생애가 그 시간에 그날 아침에 서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친구를 이제 본무실로 데려가서 물어봤어요. 야, 너 지금 너도 학교 있을 시간에 너 어떻게 왔어? 근데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남자친구가 10분이 지나도 20분이 지나도 카톡 확인을 안 해서 너무 화가 나서 수업 듣다가 나와서 택시 타고 왔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우리 학교 그 경비실을 어떻게 뚫었는지는 아직도 미스터리입니다. 그런데 그날 교무실에 있었던 선생님들이 다 경악했거든요. 자, 제가 선생님들께 이거 실전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죠? 만약에 우리 교회, 우리 부서 아이가 혹은 내 자녀가 이런 아이예요. 남자아이건 여자아이건 이렇게 연락에 집착하고 있는 연인을 만났어요. 자, 어떻게 상담하시겠습니까? 우리 엄신국 선생님. 네, 음소거 한번 해제해 주세요. 중등부 선생님이신데, 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선생님? 중등부 담당 교육자인데 제가 네. 제 속으로는 이제 딱 사연 듣고 나니까 그냥 야 네. 헤어지라고 그냥 해주고 싶은데 헤어지라고 이야기하고 싶다. 헤어져야 된다. 헤어져야 된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제 네. 그렇게 말하면은 이제 너무 직설적이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한번 너희 둘이 그래도 이렇게 서로 간에 그러니까 너무 여자친구가 그러니까 너한테 너무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너무 건강한 관계는 아니니까 한번 네. 둘이서 같이 상의해서 좀 서로에 대해서 왜 그렇게까지 여자친구가 네. 집착을 하는지 물어보고 그리고 이제 좀 더 이제 서로가 서로 각자의 관계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래서 조금씩 좀 적당히 너무 그렇게 막 뭐라 그래야 되나 붙지 우리 지금 말라고. 선생님이 주저주저 하시는 이유를 알겠어요. 왜냐하면 이미 선생님은 결론을 내셨어요. 얘네는 헤어지는 게 맞다. 속으로는 이제 딱 사연 들으면 그쵸? 직설적으로 그냥 맞아요. 헤어져야 되는 게 맞는데 근데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 이제 우리 그 목사님께서 들려주시는 강의 내용 가지고서 이제 적용을 해서 이야기해 보면 네. 이제 둘이서 이제 그렇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헤어지는 것보다는 그 관계가 이게 두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또 성장에 이제 자기들 개개인이 좀 더 이제 그런 자기가 이해 못하는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모습 기회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일방적으로 그거를 자르거나 그렇게 하는 거는 그러면 안 되는 거고 네. 다만 이제 둘이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라고 의논을 해서 이제 좀 이제 좋습니다. 서로를 좀 더 서로의 사생활 같은 것도 조금씩 좀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관계가 되길 바란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면 좋지 않을까. 감사합니다, 선생님. 지금 윤영부 어떤 선생님께서 집착이 심한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우리 선생님도 굉장히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 우리 엄신국 선생님께서 헤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더니 제 창에서 보이는 선생님들이 다 맞아, 헤어져야 돼. 선생님들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죠? 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른의 눈으로 보면요. 이 아이들 연애 오래 못 갈 거 이제 아시겠죠? 네.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딱 보시면요. 자, 제가 이야기했던 이 세 가지 개념을 보면 맞아. 마침 정혜민 목사님이 마지막에 절제해야 된다, 자제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아이한테 이야기할 때 야, 카톡을 하지 말라든지 야, 그거를 저 상대방이 거부하면 헤어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싶겠지만 잘 들으십시오. 여기에서 말하는 절제와 그 자제는요. 절단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절제는 뭐냐면요. 제3자가 이야기하는 절제가 아닙니다. 당사자가 할 수 있는 절제예요. 현실 가능한 절제 방법. 전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때로는요. 어떤 중요한 사안에 있어서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남녀 간의 관계에 있어서 이제 연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요. 선생님들이 이래라 저래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요.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제가 뭐라고 이 아이들한테 이야기했냐면 제 머리로는 제 어른적인 어떤 본능적으로는 얘네는 헤어져야 되고 그리고 헤어지라고 말하지 않아도 얘네는 불행하게 헤어질 게 뻔하지만 그 이야기를 이 아이들한테 한다고 해서 이 아이가 듣겠습니까? 안 들어요. 제가 실제로요. 제가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우리 아이들한테 이 강의를 똑같이 했을 때요. 처음에 제가 이제 남자애들한테 물어봐요. 야, 네가 이런 여자친구를 만나면 너 어떻게 할래? 그럼 애들이요. 헤어져요. 못 사겨요. 이러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질문을 바꿔봐요. 뭐라고 하냐면 야, 근데 그 여자친구가 아이유 같은 애야. 그 여자친구가 수지같이 생겼어. 그럼 너 어떻게 할래? 그럼 애들이 바로 대답이 달라집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럼 이해할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건 뭐냐면 아이들도 머리로는 알지만 남녀 관계가 실제로 적용이 되면은 이게 이성이 마비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이 커플한테 이 아이들이 이런 과정을 헤쳐나갈 수 있는 이 세 가지 방법을 가지고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해 주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니네 둘이 이걸 가지고 대화해 본 적 있니? 연락의 문제를 가지고 대화해 봤니? 연락을 이거 가지고 얘기를 해봤대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건강한 대화가 이루어진 게 아니었어요. 남자애가 내가 좀 이러니까 힘들어 라고 얘기했더니 여자친구가 바로 뭐라고 하냐면 오빠 나를 그 정도밖에 좋아하지 않아? 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남자친구는 어때요? 여자친구랑 5일밖에 안 됐고 첫 번째 사귄 여자친구니까 아니야 나는 너를 좋아하니까 그래 내가 힘들어도 너한테 맞춰줄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대화는 대화가 아니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건강하게 대화를 해봐라. 이걸 가지고 서로가 양보하고 서로가 합의 지점을 찾아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디스커션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고 왜 그랬냐면 니네 두 사람의 삶이 지금 많이 어드밴스가 무너지지 않았니? 그래서 현실 가능한 절제 방법 시간을 정해놓고 연락을 해보는 건 어떠니? 그 시간을 니네가 정해보라고 했어요. 얘네가 시간을 합의를 했습니다. 얼마로 합의했냐면 10분. 자, 10분도 굉장히 답답하죠. 어른들 입장에서 10초에서 10분. 근데 저는 이 과정 자체가 이 아이들한테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이 관계들을 통해서 사람을 만난다는 건 이런 거구나. 의견을 조율한다는 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아이들이 경험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길들을 선생님들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이 뭐냐면 복음입니다. 저는 이제 복음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뭐 딴 게 아니라 아마 우리 교회 안에서 이제 사귀는 아이들도 생길 겁니다. 특별히 중고등부 같은 경우에는 막 선생님들 막 골머리 앓으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요 가면 사역자가 바뀌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어떤 연도에는 또 뭐 교회 안에서 연애가 금지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막 이게 막 흐지부지 되기도 하고 이럴 텐데요. 자,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연애하는 것 이거 막지 못합니다. 아무리 겉으로요 우리 교회에서는 연애 금지야 라고 이야기하면요 이게 어떤 식으로 이제 빠져나가냐면 음지에서 사귀어요. 그 음지에서 사귀다 보면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요 이것 때문에 아이들이 대다수 갑자기 대거 교회를 이탈하게 되는 경우들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사귈 때 물론 뭐 사귀어도 돼 라고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만 교회 안에서 사귈 때 팁을 아이들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팁을 하나를 말씀을 드리자면 아이들한테 항상 얘기할 때 저는 뭐라고 하냐면 니네가 교회 안에서 사귀는 건 잘못된 게 아니지만 가장 보여서는 안 되는 모습이 있다. 바로 그게 뭐냐면 누가 봐도 사귀는 커플이라는 것을 티를 내면 안 된다. 이걸 가르쳐줘요. 그래서 커플을 이제 티를 내지 말라고 하는 건 뭐냐면 두 사람의 애정 전선, 두 사람의 애정 행각 때문에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 그 정도로 사귀는 것이 가장 건강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절대로 비밀 연애하지 말아라.
이거를 연애를 하게 되면 선생님이나 담당 전도사님, 목사님한테 반드시 알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거리를 두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선생님들의 몫이에요. 이걸 어떻게 하냐면 같은 같은 반, 같은 수련의 조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두 아이가 같은 찬양팀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가능하다면 격주로 세우는 것도 하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 아이의 관계 때문에 이 예배의 공동체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선생님들께서 그 균형을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디테일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제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좀 마무리를 할 거예요. 실은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들의 강의의 어떤 내용들은요. 3시간, 4시간짜리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최대한 영화부 선생님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제가 되게 편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한테 한 10분 정도만 더 주시면 제가 이 부분을 좀 이 선생님들하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얘기는 좀 하지 않겠습니다. 스킨십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이 얘기를 좀 하죠. 지금 이것은 이 내용은 영화보사 선생님들은 나는 몰라도 돼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요? 우리 선생님들 안에서도요. 성에 대한 상당히 잘못된 왜곡된 인식들, 성에 대한 잘못된 교육을 받아오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실은 이런 잘못된 교육이 우리 안에 뿌리 깊게 박혀 있으면 절대로 아이들한테 건강한 성교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이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항상 교회 안에서 성교육의 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혼전순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목사님들이요. 제가 어떤 교회 강의를 가면요. 제가 이런 강의를 하고 나서 저한테 부탁하시는 게 뭐냐면 다 끝나고 나서 혼전순결 서약식을 저한테 이제 진행해달라고 요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자, 지금부터 제가 혼전순결, 혼전섹스에 대한 개념을 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요. 저는 이제 고향이 거제도예요. 경상남도 거제도인데 굉장히 보수적인 곳에서 자랐다 보니까 저는 어렸을 때 연합수련회를 가거나 이러면요. 목사님들이 항상 성교육을 하시거나 성에 관련된 설교를 하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혼전순결을 못 지키면 지옥 간다라고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게 두려웠고요. 마치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혼전순결을 잘 지키면 얘는 진짜 기독교인. 혼전순결을 못 지키면 얘는 날라리 성도. 얘는 어쩌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런 잣대가 돼버렸다는 거죠. 자, 저는 이런 점에서 선생님한테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결론적으로 혼전순결을 못 지켰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왜요? 이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구원에 관련된 문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느냐 그 하나의 문제로만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요. 선생님들은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야, 그러면 애들한테 성교육을 할 때 그럼 니네 피임만 잘해. 사고만 안 치면 돼. 니네가 잘 안전하게 성관계하면 괜찮아. 문제 없어. 라고 가르쳐야 되느냐. 이렇게 좀 고민하시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제가 좀 이 신학적인 얘기를 좀 드릴게요. 그러면 혼전 섹스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면요. 이것은 신학적으로 봤을 때 좀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 문제를 뭐라고 보냐면 자범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범죄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내가 연약해서 저지르게 되는 죄악을 뜻해요. 그럼 성경에서는요. 자범죄를 어떻게 해결하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그것이 죄임을 알고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지 않도록 내가 그 죄에서 철저하게 돌이켜서 회개하라고 가르칩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요. 입술로만 떠드는 회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요. 나의 모든 노력과 나의 모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적극적인 의미의 회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우리 아이들한테 딱 이렇게 얘기하면요. 애들은 뭐라고 딱 이야기하냐면 뭐야 역시 저 목사님, 저 선생님은, 저 전도사님은 역시 교회 다니고 막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거 지키라는 거 없나? 그러면 아이들이 뭐라고 딱 받아들이냐면요. 교회가 이것에 대해서 이건 죄니까 절대로 해서는 안 돼. 니네가 크리스천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하면 큰일 나. 라고만 교육해서 그쳐버리면요. 아이들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혼전순결? 그래, 그거 굉장히 좋은 개념이지. 하지만 나는 못 지켰고 그건 그냥 좋은 개념일 뿐이야. 우리의 삶과는 전혀 동떨어진 거야 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자,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 선생님들께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순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성에 대한 순결에 대한 이야기 성에 대한 순결이 아니죠. 성에 대한 이 율법, 이 말씀을 왜 주셨냐는 거예요.
성경은요,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성에 대한 주제들을 각각의 자세하게 다루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은 성에 대한 주제를 다룰 때 어떤 식으로 다루냐면 굉장히 추상적으로 다룹니다. 그런데 굉장히 고차원적으로 다룹니다. 예를 들어 이거예요. 성에 있어서 거룩해야 돼. 성에 있어서 우리는 정결해야 돼. 성에 있어서 우리는 순결해야 된다고 가르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순결은 혼전 순결만 얘기하는 게 결단코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결은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 상태를 뜻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하나님께서 강조하고자 했던 성의 개념은 혼전 순결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저는 솔직히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에 관련된 문제들 중에요. 우리 아이들, 결혼 안 한 청년들이 혼전 섹스에서 일으키는 문제가 심각합니까? 아니면 결혼한 어른들이 외도와 불륜을 통해서 가정 파탄 나는 게 더 큰 문제입니까? 저는 이거 우리 어른들이 굉장히 냉정하게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성교육을 하면요. 아이들만 들어야 돼. 그리고 우리는 딱 성교육하면 아이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거 안 돼. 이거 하면 죄야. 이렇게 굉장히 강압적으로 율법적으로 다스리려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 뭘 이야기하고 싶냐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야,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가 이걸 안 지켜? 네가 그래놓고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어? 라고 우리를 혼내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이 성에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찾아오는 대다수의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냐면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친구들입니다. 교회 슬렁슬렁 다니는 애들은 안 와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친구들 중에 특별히 교회에서 임원인 친구들, 교회에서 중직자분들의 자녀들, 본인이 교회 안에서 굉장히 신앙이 좋다라고 자부하는 친구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찾아옵니다. 여러분, 제가 전국에 있는 신학교, 포항에 있는 저기 기독교 학교, 여기에서도 제가 계속 강의를 하는데 그때 찾아오는 친구들이 대부분 목회자들 자녀들, 장로님, 권사님들 이런 중직자분들 자녀들인데 이 친구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 공간이 없다는 거죠. 왜요? 선생님들한테 이 얘기를 하면 선생님들이 굉장히 놀라워하면서 그 친구를 바로 그 친구 그 자체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친구의 부모님과 연결시켜서 혹은 그 친구가 어머 내가 겉으로 봤을 때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방언도 받고 네가 굉장히 찬양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아이인 줄 알았는데 네가 실상은 이런 애였어? 라고 색안경을 끼고 보니까 아이들이 두려워서 이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저는 선생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사들이 가져야 되는 성에 관련된 전문성은요.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은 조금만 내가 책 찾아보고 조금만 내가 인터넷 봐도 다 알아요. 진짜 중요한 전문성은 뭐냐면 제가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한 아이가 저에게 찾아왔어요. 선생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의 아이인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우리 담임 목사님의 아이라 할지라도 이 아이를 그 부모님과 연결지어서 이 아이를 색안경 끼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아이를 그 존재로 바라봐 주는 것. 그래서 이 아이가 두려워하거나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 때문에 벌벌 떨면서 혼자 끙끙거리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께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어른 멘토가 선생님들 안에 많아져야 돼요. 선생님들이 그런 멘토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혼전 순결은 굉장히 아이들한테 그 가치에 대해서는 이야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성에 대한 거룩함을 이야기하신 방법들 중에 혼전 순결이라는 건 반드시 있습니다. 꼭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들한테 이야기하지만 저는 혹시라도 이 자리에 있는 친구들 중에 이미 이 선을 못 지킨 친구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생각을 선생님들이 놓쳐서는 안 돼요. 그럼 이 아이들은요. 혼자 말도 못하고 끙끙거리는 이 아이들한테는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넘어가더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나는 이미 끝났으니까 끝났어. 내 인생은 끝났어라고 생각하지 말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우리가 같이 일어나 보는 건 어떠니? 라고 손 내밀어 줄 수 있는 저는 이 교육이 사랑의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동안 교회 안에서는요. 성교육이 이 지점에 있어서 실패한 겁니다.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순간 나는 교회에서 매장당할지도 몰라.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순간 나는 이 자리에서 떨어져 나갈지도 몰라 하는 그 불안감, 그것을 굉장히 교회 안에서 견고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이 가장 먼저 깨우치셔야 되는 성에 대한 전문성이 바로 이 지점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래서 저는 혼전 순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만 혼전 순결 서약식은 반대합니다.
왜 반대하냐면 혼전순결 서약식은요. 그 어떤 좋은 말로 한다 할지라도요. 혹시라도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부서 안에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못하고 끙끙거리는 누군가에게는요. 이게 폭력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눈에 보이는 고백보다는 이런 서약식보다는 진짜 중요한 건 이런 친구들이 실제로 우리 선생님들께 찾아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청소년 부서나 초등학교 우리 부서 선생님들한테 좀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요. 제가 교회에서 사역했을 때 어떤 걸 했었냐면 24시간 사랑방 운영을 했어요. 이름이 조금 촌스럽긴 하지만 이게 뭐였냐면 아이들이 언제든 이런 상담을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제 핸드폰 번호랑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여성이기 때문에 남자 선생님과 함께 둘이서 짝을 이뤄서요. 저희 번호를 써놓고 이 친구들이 언제든지 상담을 할 수 있게 그 창구를 24시간 오픈을 해놨었어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막 이거 해도 되는 거야 이랬는데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니까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연락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도 선생님들이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스킨십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절대적인 기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최소한의 그 울타리를 우리 아이들한테 이야기해주고 여기 안에서 남자친구 여자친구와 함께 끊임없이 대화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평상시에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강의를 쭉 진행하면서 실은 굉장히 빨리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좀 핵심적인 이야기들은 다 있습니다. 실은 뒤에 뭐 성범죄에 관련된 이야기도 있긴 하지만 이 부분은 제가 좀 패스하고요. 우리 선생님들이 조금 지금부터 질문하고 싶으신 거 조금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지금 여기 옆에 채팅방이 있습니다. 혹시 특별히 또 영유아 유치부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도요. 우리 부서에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럴 때는 우리 부서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는 부분들을 우리 선생님들께서 조금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채팅방 창으로 올려주시고요. 혹시라도 조금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DM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싶으신 분들은 옆에요. 그냥 채팅창 쓰지 마시고요. 저한테 그냥 보내게끔 이렇게 누르시면 저만 볼 수 있게 뜨거든요. 우리 선생님들이 좀 편하게 지금 채팅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오고 있습니다. 지금 잘못 보내셨나? 다른 분한테 보내실 걸 저한테 보내신 것 같아서. 네. 좋습니다. 이렇게 지금 오시는 거 보니까, 네. 아이들, 우리 유치부에서 이렇게 보내신 것 같기도 한데요. 우리 부모님들 중에 이제 이런 분들 있으시죠? 아이와 함께 몇 살까지 이제 같이 부모님이 목욕하도록 하는 게 좋냐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네. 제가 좀 이렇게 질문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 건, 뭐, 가정마다 조금 분위기가 좀 다르긴 하신데요. 이게 있더라고요. 부모님들이 보시면 이렇게 그 우리나라에서 그 아이들이 몇 살 때까지 남자가 여탕 갈 수 있고 여자가 남탕 갈 수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몇 살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손가락으로 한번 표시를 해주세요. 몇 살까지 갈 수 있을까요? 4살, 6살 막 많이 보내주시는데 몇 살이냐면 우리나라는 5세까지입니다. 5세까지예요. 지금 목욕탕이, 대중 목욕탕이. 그래서 저는 이게 왜 그러냐면 아이가 어느 정도 이제 5세 정도가 이제 지나가고 나면 아빠의 몸에 대해서 혹은 엄마의 몸에 대해서 이성의 몸에 대해서 굉장히 호기심을 가지는 나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친구들한테 또 혹시 우리 부모님들하고 이렇게 성강의를 하게 되시거나 이럴 때는요. 우리 부모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법으로 5세까지만 이제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그 동성끼리 아빠는 아들과 엄마는 딸과 함께 이제 6살부터는 같이 목욕하는 것을 6살 때부터 시작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5세까지만 갈 수 있다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초등학생 친구들한테 이제 어디까지 성교육을 해야 되냐라고 이제 물어보셨어요.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초등학생 아이들은요, 실은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요, 고학년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저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형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주위에 이제 어떤 이제 사람들이랑 또래랑 같이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의 성적인 출발점, 그 지식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좀 건강하게 아이들에 대한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으실 때는요, 가장 먼저 뭘 하시면 되냐면 아이들한테 종이를 나눠주시고요. 성에 관련해서 궁금한 것들, 물어볼 것들을 아이들한테 직접 쓰게끔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요, 아기가 어떻게 생겨요? 라고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초등학교 저학년인데도 또 어떤 친구는요, 성교육을 왜 받아야 돼요? 이게 성이 뭐예요? 섹스가 뭐예요? 라고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수준에 따라서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왔는데요.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7살 남자아이가 요즘 역할놀이를 할 때 여자친구들을 많이 껴안고 무릎에 높이고 스킨십이 많아졌습니다. 손은 고추나 엉덩이로 많이 가는 아이이고요. 놀이를 할 때 떨어지라고 말해줘야 할까요?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요? 내 몸도 친구 몸도 소중하다고 얘기해 주기는 하는데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바라보는 걸까요?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살이면요, 실은요, 이 정도의 어떤 여자친구들을 껴안고 무릎에 앉힌다라고 하는 거는 실은 자기가 어디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요, 실은 아이한테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린이집 교사시라면 부모님한테 전화를 해보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그러니까 심각하게 전화는 하지 마세요. 부모님들도 굉장히 놀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뭐냐면 부모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본인이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을 자녀들한테 노출되는 경우들이 실은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아이가 이제 아이랑 같은 방을 쓰시다 보면요, 부부끼리 성관계를 하실 때 아이가 그것을 보는 경우들이 종종 생겨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어린 아이들 중에 이렇게 좀 스킨십을 다른 친구들한테 하는 친구랑 쭉 저희가 상담을 해보면 엄마 아빠가 그렇게 하던데요? 저는 그래서 그걸 따라했을 뿐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부모님께 조심스럽게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시고 그런 다음에 이걸 너무 심각하게 그 아이한테 들어가지 마시고요. 그러고 나서 7살이기 때문에 서로 존중하는 교육들을 좀 잘 이야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겉으로만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지금 선생님이 예민하신 게 아닙니다. 당연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의 몸을 터치하지 않도록 이야기해주는 게 지금 굉장히 필요합니다. 10살, 11살 남매인데 목욕을 같이 하는데 괜찮을까요? 아니요, 저는 반대합니다. 요즘 굉장히 조금 가슴 아픈 일이지만요. 초등학생 자녀들 중에 한참 이제 사춘기로 올라가는 이제 남매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이 저희 센터로 왕왕 찾아오세요. 그게 뭐냐면 얘네끼리 놀이를 하거나 이랬을 때 약간 성적인 놀이를 하는 경우들을 이제 보거든요. 근데 그게 처음에 이렇게 막 이렇게 빨개 벗고 목욕하고 놀고 옷 갈아입고 이러다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은데 제가 범죄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10살, 11살 정도 되면요. 이제 조금 빠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여자친구를 사귀고 남자친구를 사귈 수 있는 이 정도의 나이는요. 저는 절대로 남매 간에는 분리시켜서 목욕하시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습관적으로 손이 바지 속으로 들어가는 남학생은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요? 자위행위가 아니라 그냥 만지는 거예요. 네, 이게 만약에 중고등 친구가 이렇다면 문제가 있죠. 근데 이제 초등학생 친구들의 경우도 있고 이제 유치원 친구들의 경우에 초등학교 6학년 정도면요 13살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에티켓을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 몸을 만지는 것 이렇게 하는 것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너의 몸을 이렇게 만지거나 쓰다듬거나 엉덩이를 만지거나 성기를 만지는 거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해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가 너의 행위를 보고 불쾌해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것은 이 예의가 아니다. 예의에 대해서 조금 가르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지 이게 뭐냐면 단순하게 예의 교육이 아니라 제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성교육은 관계다. 존중을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존중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너의 행위를 보고 불쾌해하거나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존중하기 위해서 네가 네 스스로의 몸을 만지거나 하는 부분은 너가 아무도 없는 곳에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나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은 제가 굉장히 이제 디테일하게 선생님들께서 이야기를 해주긴 하시는데요. 저희가
굉장히 그 센터를 이제 하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책도 한번 선생님들이 아직 안 읽어보신 선생님들이 계시다면 저희가 이제 쓴 책인데요. 이 책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쓴 책인데요. 혼자 고민하지 마. 네, 이 책은 제가 2019년에 썼는데 지금 실은 어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책도 지금 제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책이 혹시 나오게 되면 더 소개를 하겠지만 이 책도 아이들이 읽게 쓰긴 했지만 선생님들도 읽으셔도 정말 좋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유튜브 채널도 저희가 이제 열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채널은 실은 저희가 미디어 콘텐츠를 또 다른 콘텐츠를 저희가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잠깐 쉬고는 있지만 이런 다양한 콘텐츠를 좀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가 이제 이런 상담을 하고 싶으시건 할 때 카카오톡에서 저희 센터 숨센터를 검색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개별적으로 상담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 선생님들이 이런 채널을 통해서 계속해서 좀 저희랑 소통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먼저 읽으신 선생님도 계시네요. 그래서 책도 한번 읽으시고 그리고 나서 선생님들 안에서 실은요 굉장히 많은 대화들이 오고 가셔야 됩니다. 제 강의를 지금 2번째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오늘 처음인 것처럼 쭉 이야기를 했던 건 뭐냐면 또 제가 강의한 지가 오래되기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시켜 드리고자 제가 이 얘기를 했는데요. 실은 좀 더 깊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책도 한번 읽어보시고 영상도 보시고 선생님들 안에서 우리 부서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나눠보신 상태에서 선생님들이 연구해 보시고 토론을 해보시면요. 훨씬 더 좋은 성교육에 대한 방향성이 잡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실은 저는 조금 안양 여기 교회가 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학교랑 MOU를 또 맺었습니다. 3년에서 4년 정도 저희가 MOU를 맺어서 이 3, 4년의 커리큘럼을 가지고 저희가 학부모부터 교사부터 아이들까지 전체를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하냐면 성교육은 선생님들께서 이 강의를 들으시고 나 좋았어 라고 끝이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 부서 안에서 어떻게 교육적인 제도, 교육적인 시스템으로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것이 그 전통 안에 스며들 때 실은 건강한 성교육이 더 일어날 수 있다라는 점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강해주신 정혜민 목사님 참 감사드립니다. 저희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요. 3주차 배울래요, 섬길래요 문제입니다. 문제는 성에 대한 문제를 대하는 가장 좋은 태도는 괄호이다. 입니다. 이 괄호를 채워주시는 건데요. 저는 이렇게 답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강의를 통해서 성에 대한 문제를 대하는 가장 좋은 태도는 공감이다. 네, 이렇게 답을 해주시는 것으로 오늘 과제를 맡겨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네, 주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